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7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산을 나타내는 산 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고 비슷한 것이 싹이 나다 할 때의 철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기초 한자 900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산에 해당하는 부수를 보면 섬이라고 하는 도자, 자기 자신, 산이라 할 때 이게 뇌라는 것이 옛날에 산이란 순수 한국어예요. 어딘가에는 이 매산 이렇게 쓴 데가 있는데요.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요 매는 밥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산이 아니고 뇌산이다. 봉우리라고 하는 봉자, 해안이라고 하는 안자, 갑자, 산허리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의 암자 등이 산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섬이라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즉 섬이라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볼 건데요.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에 매산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섬이라는 의미의 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도자가 되겠습니다. 섬이라는 의미의 도자다. 요 밑에 매산자 대신에 불화죠. 이 점 4개를 찍으면 새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그러면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뜻하고요. 낙도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통상 크기가 작은 섬을 얘기하죠. 낙도는 고도, 이게 외롭다란 뜻이죠.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반도라고 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 또는 물인 곳을 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도 반도죠. 우리나라 그 한반도도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된 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도라고 하는 것은 섬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제도 같은 말입니다. 군도와 제도는 같은 말이고, 서인도 제도는 인도양이 아니고 대서양이죠. 즉 중앙아메리카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인도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섬이에요. 사람이 들락날락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상주 인구가 없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열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는 군도도 아키펠라고라고 되어 있고 열도도 다도해도 다 마찬가지의 번역을 했는데요. 열도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열도는 일본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여러 개의 섬이 모인 것을 열도라고 하는 거예요. 군도나 제도나 다도해는 이렇게 길쭉한 편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돼요. 그냥
모양새에 관계없이 모여 있으면 된다. 진도 산 개를 진돗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삽살개와 진돗개. 영남지방의 삽살개와 호남지방의 진돗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개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도는 물론 이제 제주도를 아일랜드 이렇게 앞에 섬 이름에다가 도자를 붙이고 뒤에다가 아일랜드를 붙이면 섬을 뜻하는 건데 제주도도 원래는 이제 섬이죠. 그래서 제주도 아일랜드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는 통상 제주도 프라빈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광역 행정 구역으로 분류되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론자가 되겠는데요. 의논하다, 논쟁하다 그런 의미의 논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첫머리에 오면 론이 아니고 논이라고 이제 발음이 되겠죠. 말씀 언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론, 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총 15획에 생각보다는 획수가 많죠. 예,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론 또는 논자가 되겠습니다. 의논하다, 논쟁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논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논이 보다 형식적이라면 토론은 결론이 안 나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토론이 보다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논쟁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씨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정연한 말에 의해서 논증하는, 증명하는 그러한 것을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논리를 체계화한 것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글을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 이제 논문은 학위용 논문이 있고 또 학술용 논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이론을 통해서 어떤 일의 마지막 어떤 단정을 내리는 것을 결론이라고 얘기한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고요.
어, 물론 이제 밑에 이제 언론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언론하고 비슷한 것이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가 주로 이제 신문 계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방송이 등장하면서 이 여론이 어,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했죠. 해서 어, 이 현대 방송이 출현한 이후의 현대 여론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치는 민주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이제 슬픈 일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그 일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고 널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일반민들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논평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언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밀자가 되겠는데요. 빽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머리에다가 필자를 쓰고 그 밑에 몇산자를 쓰면 빽빽하다 라는 의미의 밀자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빽빽할 밀자가 되겠고요. 밀도, 밀접하다 이런 형태의 말에 사용되고 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피 안에 이 대상이 되는 요소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뜻하죠. 특정한 부피 안에 대상이 여러 개가 들어있을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밀하다, 밀도가 높은 걸 조밀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자 이외에 알려지지 않는,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숨겼다 라는 뜻입니다.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깝다, 관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 벌, 꿀벌의 벌집을 이제 밀봉하는 것을 밀랍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이 밀랍을 본떠서 인공으로 만든 것이 이제 양초로 밀봉하는 것을 역시 밀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밀정은 스파이를 얘기합니다. 세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치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하고 하나의 참고용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